S3 보안 설정입니다. S3의 보안을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버킷 폴리시인데요. 이 버킷 폴리시는 IAM의 폴리시 정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버킷 폴리시는 우선 버킷 단위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버킷 안에 있는 파일 하나하나의 세세한 설정은 불가능하고 모든 설정은 버킷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또 버킷 폴리시는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형식입니다. 자, 이 버킷 폴리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버킷 폴리시인데요. 첫 번째로 버전은 이 버킷 폴리시의 문법이 언제 날짜 기준으로 확정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 10월 17일 버전이 있고 2012년 10월 17일 버전이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뒤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버전은 2012년 10월 17일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이 버킷 폴리시의 아이디입니다. 고유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 역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 버킷 폴리시를 사용하실 때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폴리시 제너레이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 역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스테이트먼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SID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이 각 스테이트먼트만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이 SID 역시 옵셔널이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표시를 한다면 이 역할이 무엇을 하는가, 이게 어떤 버킷의 폴리시에 무슨 역할을 하는 폴리시인가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뭐 문구를 쓰기도 하죠. 자, 이펙트. 이거는 allow냐, deny냐. 네. 이거를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유저가 꼭 집어서 이거는 넌 안 돼 라고 디나이를 할 것이냐에 관한 거고요. 이 버킷 폴리시를 이제 하나하나 요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프린시펄을 보죠. 프린시펄은 누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누가? 이 버킷 폴리시에 대한 적용 대상은 누구냐? 그럼 누구한테 허용을 하겠느냐겠죠? 자, 프린시펄에 보면은 AWS 유저 중에 AWS의 IAM의 스파크 323 계정에 유저 중에 스파크라는 사람에게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자세하게 아직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추후 구성을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또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은 보면은 이제 이 버킷 폴리시에서 허용할 여러 가지 액션이 보이는데요. 자, 간단하게 예제로 든 걸 살펴보면 S3 get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액션, 그리고 버킷의 위치를 확인하는 get 버킷 로케이션, 그리고 S3 리스트 버킷, 모든 버킷 리스트들을 확인하는 액션, 그리고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가능했으면 뭐에 대해서 설정을 할 것이냐. 여기 리소스는 역시 ARN, 아마존 리소스 네임, 즉 아마존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ARN이라는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받는데요. 이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ARN 땅땅, AWS 땅땅, 서비스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S3이기 때문에 S3에 대한 ARN 형식으로 example 버킷에 대해서 라는 내용이고요. 프린시펄에 보시면 ARN 여기도 나오죠. 자, 그리고 컨디션을 지정할 수 있어요. 컨디션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락해 주는 것까지 하는데 어떤 조건까지 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조건을 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태그를 건다든지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그 소스 IP 소스가 192.168.0.1의 사이더 레인지 24 혹은 1대 그리고 다만 192.168 0.2 소스 레인지 그 사이더 레인지 32는 아닐 때 이 사이더 레인지가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VPC 섹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더 레인지는 IP의 대역, 즉 IP의 집합을 정의하는 그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192.168 0.1에서 대역인데 19168 0.2 대역, 32 대역을 제외한 애들에 대해서는
이 액션들을 허용할 거고 누구? 스파크라는 유저에게 허락할 것이다. 무엇을? get 오브젝트, get 버킷 로케이션 등을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알아두시면 좋죠. 나중에 이제 S3 버킷을 이제 세세하게 설정을 할 때, 보안 관련 설정을 할 때 이런 자세한 설정들이 유효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ACL이죠. ACL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고요. 이거는 파일 단위입니다. 파일 단위로 세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로그를 전송이 가능한데요. 액세스 로그는 이 버킷의 모든 파일들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말합니다. 이 접근 기록은 다른 S3 버킷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계정의 S3 로그 버킷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AWS에서의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계정이 다 털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S3 버킷에 접근 권한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죠. 뿐만 아니라 다른 버킷에도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이제 S3 버킷에 접근을 해서 파일을 가져가거나 한 다음에 다른 버킷에 로그가 저장된 버킷을 날려버리면 그 로그는 날아가게 되죠. 그런 식의 이제 보안적 결함을, 보안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다른 계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여러 계정을 두고 관리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나중에 AWS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단 지금은 AWS 액세스 로그를 다른 버킷까지 전송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FA를 사용해서 삭제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MFA는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의 약자죠. 네, 우리가 IAM 세션에서 배웠던 이중 인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일 지우려면 MFA 그 이중 인증 보안 토큰 한 번 더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삭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S3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의 데이터는 총 3가지 암호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on transit, 전송 중에는 SSL, TLS, 뭐 HTTPS죠. 로 전송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암호화가 되고요. at rest, 저장이 되었을 때는 3가지의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SE, S3. S3에서 알아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WS 인프라가 뭐 털렸어요. 뭐 누가 침입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다 가져갔어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이 이 암호화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그 도둑들은 이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서 암호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S3는 S3에서 알아서 암호화를 해줘요. 여러분이 굳이 이제 파일을 받고 나서 암호화를 풀 필요도 없고 저장할 때 암호화 해주고 다운로드 받을 때 암호화 풀어서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전혀 뭐 암호화가 된지도 알 수도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SSE KMS. 자, 아마존 키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해 암호화하는데요. 이 키 매니징 서비스는 나중에 보안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AWS의 암호, 키, 패스워드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SE C. C는 클라이언트 약자죠. 여러분이 그냥 키 파일을 제공하는 거예요. 야, 너 이 패스워드로 파일을 암호화해.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암호화를 해서 파일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야, 나는 AWS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파일 암호화해서 올린 다음에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 풀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on transit at rest 클라이언트 단계에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S3의 버킷을 공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S3 공유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배웠죠? 버킷 폴리시와 IAM의 조합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액세스만 가능하고요. 즉 콘솔에서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쓰시는 콘솔에서는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킷 폴리시답게 버킷 단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역시 프로그램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아까 ACL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단위입니다. 세 번째는 IAM 크로스 어카운트인데요. 이거는 추후 이제 AWS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다른 그 IAM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IAM에서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에 권한을 주고 너는 이 콘솔까지 로그인해서 이걸 볼 수 있게끔 내가 권한을 할당해 줄게. 이렇게 권한을 조금씩 부여해 주고 다른 계정에 있는 유저가 그 권한을 사용해서 액세스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콘솔 액세스 혹은 프로그램 액세스까지 둘 다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S3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리전으로 복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스타트업을 열었는데 너무 잘 돼서 시드니, 호주 뭐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모든 데이터들이 S3 한국 리전에 있으면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레이턴시를 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레이턴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S3 서울에 올라간 걸 그대로 시드니 리전의 버킷에 복제하는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복제가 되고요. 단 버저닝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본 버켓, 우리 예제에서는 서울 버켓과 시드니 버켓, 대상 모두 버전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리전으로는 복제는 불가능한데요. 그건 크로스 리전이 아니죠. 네. 이거 복제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 데이터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시드니에 런칭을 했어. 그럼 기존에 있던 서울에 있던 모든 파일들이 시드니에 딱 버튼 누르자마자 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손수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전 삭제. 네, 버저닝에서 저희가 배웠었죠. 버전 삭제 혹은 파일 삭제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S3 수명주기인데요. 이 수명주기 문제는 솔루션 아키텍트 시험에 곧잘 많이 나옵니다. 이 수명주기는 뭐냐면 S3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파일의 수명주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뭐뭇을 하라 라는 식의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30일이 지난 후 삭제해줘. 아니면 뭐 30일이 지난 후 더 이상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삭제하긴 그러니까 글레이시어.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AWS의 저장 티어 중 하나입니다. 아카이브 서비스죠. 네, 글레이시어로 옮겨줘 라는 식의 서비스 그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네, 태그를 통해서 연동도 가능하고 어떤 태그가 붙은 애들만 이렇게 해줘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버전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 버전이 1, 2, 3번인데 3번 최신 버전에 대해서는 이런 액션을 취해주고 그 전 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줘. 이런 식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예전 버전과 현재 버전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랑 수명주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파일이 업로드, 삭제, 업데이트 되었을 때 람다 호출 기능, 그 이벤트 호출 기능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람다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람다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고요. 뭐 SQS라든지 다른 SNS라든지 이런 다른 리소스에 이벤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그 처리가 가능하냐면 이제 S3 이미지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과 동시에 이벤트가 호출이 돼서 람다를 통해서 그 이미지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같은 버킷에 저장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뭐 th 뭐 썸네일을 붙여서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S3에 업로드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추후 서블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또 실습해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S3 Transfer Acceleration. 자, 트랜스퍼 액셀레레이션은 우리 말대로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AWS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 엣지 로케이션에서 더 빨리 업로드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서비스입니다. 자, 엣지 로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쭉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수많은 리전, AWS는 리전을 가지고 있고 이 리전과 더불어서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더 많은 흩어진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더불어서 S3 트랜스퍼 액셀레이션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른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출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엣지 로케이션을 업로드를 시키면 그 엣지 로케이션을 타고 AWS의 백본망, AWS끼리는 굉장히 빠른 서비스 백본망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업로드를 한다. 그러면 시드니 근처에 있는 시드니에서 직접 한국에 있는 S3 버킷으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시드니 엣지 로케이션에 전송을 하면은 거기서 백본망을 타고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리전으로 빨리 업로드를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두세 배 빠르다고는 합니다. 네. 정확한 거는 다 리전이랑 거리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속도 향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우선은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리전과 엣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자, S3 아테나예요. 네. 아테나는 어떤 서비스냐면 S3를 SQL 언어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서비스는 SQL 쿼리를 사용하고요. 서벌리스입니다. 로그를 조회하거나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데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자주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JSON 형식으로 된 로그를 서버에 쌓아놓고 뭐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버그라든지 어떤 에러라든지 클라이언트의 대응에 따라서 로그를 조회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S3 버킷을 다 뒤지면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테나를 통해서 쿼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하신 select 와일드카드 from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월 며칠에 로그 중에 get 오브젝트 액션이 들어간 로그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날리면 아테나에서 찾아줘요. 그래서 레인지까지 정할 수도 있고 조건도 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듯이 동일하게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로 S3 로그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때 그 아테나를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엘라스틱 서치는 서비스는 AWS 제공하긴 하지만 비싸고요. 실제로 뭐 서버를 하나 올려야 되죠. 이 아테나는 서버리스입니다. 그냥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내리면 돼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몇 바이트일까요? 정답은 네, 0바이트죠? 네, 0바이트에서 5테라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당신은 한 스타트업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S3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규 서비스 명과 동일한 슈팅스타 라는 버킷을 생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킷을 생성하려 하자 이미 같은 이름의 버킷이 존재하여 생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리전에서 같은 이름의 버킷을 생성한다. 2번. S3 스탠다드 대신에 S3 IAT를 선택해서 버킷을 생성한다. 3번. S3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같은 버킷명을 버킷을 생성할 수 없다. 4번. 다른 버킷명을 만들고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으로 스팅스타 버킷에 복사한다. 네, 정답은 번호를 얘기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ABCD인데 정답은 네, C죠. S3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같은 버킷명으로 버킷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리전에서 A 생성한다. 생성 못하죠? B S3 스탠다드 대신 S3 IATL을 선택해서 버킷을 생성한다. 이거는 같은 버킷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티어를 바꾸는 거죠. 티어가 바뀐다고 버킷명이 바뀌진 않습니다. 네. D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연습 문제 2번. 당신은 스타트업의 AWS 인프라 관리자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회사 정책은 S3의 고객의 로그를 30일 동안 보관하고 30일 이후에는 반드시 로그를 파기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했을까요? 명령했을까요? 아무튼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A. S3 버킷 정책을 구성한다. B. S3 수명 주기를 구성한다. C. IAM 정책을 S3에 적용한다. D. S3 버킷에 콜스를 적용한다. 정답은 B죠. 30일 이후에 뭐 로그를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S3에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버킷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요. C. IAM 정책으로도 불가능하고요. S3에 콜스를 적용하는 거는 S3의 스테디 웹 호스팅 때 사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자, 3번.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성과 리포트를 회사 시스템으로 업로드합니다. 이 리포트들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시스템 관리자가 실수로 삭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네. 1번. EBS의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B. S3의 데이터를 업로드 후 버킷을 프라이빗으로 전환한다. C. S3의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버킷에 MFA를 적용한다. D. 다이나모DB의 리포트를 저장한다. 1번 EBS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 EBS는 언제나 날아갈 수가 있죠. 영구적인 저장소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B. S3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버킷을 프라이빗으로 전환한다. 디폴트로 프라이빗이고요. S3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프라이빗으로 버킷을 전환한다고 해도 다른 시스템 관리자가 삭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 시스템 관리자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C번이 정답인데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 후에 MFA를 걸어서 누군가 삭제를 할 때 실수로 삭제할 수 없게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버저닝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버저닝을 적용했을 때는 실수로 삭제하더라도 다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적당한 정답이 될 것 같아요. D. 다이나모DB 리포트를 저장한다. 이거는 좀 아니죠. 다이나모DB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리포트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C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 관리자가 실수로 삭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만족시키기도 꽤 어려워요. 자, 4번. 회사의 이미지 처리 어플리케이션은 S3에 업로드된 이미지에서 작은 썸네일을 생성하여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서는 이미지를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한 즉시 조회되어야 하며 회사에서는 생성된 썸네일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저장하고 싶어 한다. 가장 적은 비용이래요. 다음 중 알맞은 S3 저장 방식은 1번 S3 Infrequent Access IA B. Glacier Deep Archive C. S3 원존 IA D. S3 IOPS Optimized 정답은 C죠. 네. S3 IA도 괜찮은 정답이긴 한데 가장 저렴한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Glacier Deep Archive는 여기선 가장 저렴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즉시 조회되는 게 아니라 몇 분에서 몇 시간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10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썸네일을 생성하는 거는 원본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날려도 돼요. IA와 그 스탠다드의 차이는 내구성이기 때문에
거기다 원전 IA는 하나의 존에서만 가지고 있는 복제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날아갈 수 있지만 날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미지가 있으면 언제나 썸네일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뒤에 S3 IOPS 옵티마이즈는 존재하지 않는 티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S3에서 깔아주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럴싸한 걸로 많이 깔아놓기 때문에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서비스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S3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또 이 S3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S3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강좌들을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